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가 참 진짜 대한민국이 후진 국가가 됐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냐 이 싶은 분야가 뭐겠습니까? 바로 사법부에 대한 문제겠죠. 워낙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클리셰처럼 느껴지실 것 같은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이 됐거나 2심, 3심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스트레스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물론 판사님들도 다뤄야 되는 사건이 많기는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르게 해줌으로써 그나마 국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꾸로가 됐습니다.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들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다 있겠습니까? 재판 결과 빨리 나오는 것이 왜 불리한 거예요? 자기가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끌어야 그 기간 동안에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임기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지난 문제도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된 지금 이제 문제거리인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한 8년 가까이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사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조국 같은 경우도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도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조희연이 같은 경우도 서울시 교육감 아닙니까? 조희연이도 이재명 보고 배워가지고 대번에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게 뭡니까?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지금 이제 헌법 소원 청구를 또 했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어떤 법 지금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또 이게 지금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연의 임기는 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희연이가 2027년도까지가 임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임기를 또 채우게끔 그렇게 또 헌재를 이용해 가지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온갖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다 어떤 거예요? 사법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임기를 채우는 이런 지금 모양새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사법부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참 저도 충격적인 폭로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이라고 이 김명수 당시에 이제 김명수가 이제 또 추천을 해가지고 임명이 됐던 분이죠. 근데 안철상 대법관이 이번에 과거에 자기가 내렸던 그 판결에 대해 가지고 전원합의체로 김명수 체제에서 이루었던 그 판결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또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대법관에서 퇴임을 했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썼던 이제 그 논문 같은 거 글 같은 거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전교조의 법의 노조 관련 전원 합의체 판결은 본질적인 쟁점을 회피했다라고 하면서 대법관들이 선고 기일에 쫓겨 서둘러 내린 결론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어떤 그 전원 합의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맞닥뜨릴 수 있는 사법부의 어떻게 보면 끝인 그런 상태인데 그 끝인 그 판결 자체가 본질적인 쟁점을 회피한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선고 기일에 쫓겨가지고 서두르게 해서 성급히 내린 결론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전직 대법관이 자기가 참여했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 것처럼 정교조의 그 합법화 판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아마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당시였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정교조에 해임이 된 교사가 정교조에 이제 가입이 돼 있는 게 들통이 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의 노조라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정교조에 통보를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 같은 경우는 노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해임된 사람을 당연히 노조의 일원으로 보지 않죠. 이미 지금 직장이 있거나 근로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조가 되는 것인데 해직자가 그렇게 노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법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박근혜 정부는 정교조에 대해 가지고 법의 노조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노조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1, 2심 또한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박근혜 정부의 처분이 적합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그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됐던 겁니다. 당시 그러면 이제 그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는 뭐라고 결정을 내렸었냐? 노동조합법에는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근거로 법의 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법의 노조다. 그러니까 정교조 같은 경우는 법의 노조다라고 통보를 한 거 자체가 노동조합법에 근거가 없고 통보를 하는 행위 자체가 시행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것처럼 이번에 이제 안철상 대법관이 지적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대법원이 어떻게 했던 겁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냥 뭐 시행령을 근거로 했냐 이런 식의 진짜 지엽적인 거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그 절차상의 문제만을 가지고서 이거를 그냥 무효로 해버리다 보니까 안철상 대법관조차도 지금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박근혜 정부의 처분이 그게 이제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서둘러 가지고 내렸던 결론이었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양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교조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본질적인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해직 교사를 받아준 노조가 법적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가 됐거나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었을 때 공익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 법의 노조 통보가 노조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그냥 지엽적인 거, 절차적인 그 문제, 시행령을 근거로 했다. 이런 식의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안철상 대법관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거는 4년 가까이나 시간을 끌어가지고 내렸던 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안철상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양심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거 자체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으면은 지금도 인식을 했으면은 그때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을 것인데 그때 더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덧붙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양심 고백이라기보다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제서야 자기의 어떤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자기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조차도 4년이나 시간을 끌었음에도 지엽적인 무슨 뭐 시행령의 근거를 했냐 안 했냐 이 정도로 결정을 내렸던 게 김명수 대법관의 체제였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인지 이미 2심에서 이재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벌금형이 당선 무효형까지 400만 원이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3심에 가서 뒤집히게 됐던 것인지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상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김명수 대법원에서 했던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에라도 양심 고백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